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제작하는 레벨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바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약어라든지 바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제가 자세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드리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냥 바사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데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더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가끔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기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은 한인동포 사회의 현안과 그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확보되게 되면은 이슈를 하나 정해서 언제든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오프라인 포럼을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최대 이슈는요, 역시 2019년 대선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과 이 대선 후보에 따라서 누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PDIP 여당의 발리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와티 PDIP 투쟁민주당 총재가 지난 23일이죠. 발리 전당대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2019년 PDIP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메가와티 총재가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심이야 자신의 딸인 뿌안 마하라니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싶었겠지만은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참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이카 부통령이 다시 나서 주셔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메가와티 총재도 PDIP당의 부통령 후보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이라고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되씹어 보면요, 지금 여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골카르당, 나스뎀당, 하누라, 베티가 당에 일단 문호를 열어놓겠다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4개 정당들은요, 일제히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누라당에서 먼저 부통령 후보권을 치고 나왔습니다. 바로 위란또 정치안보 조정장관을 앞세운 것인데요.
이미 나스댐당은 간접 광고판을 통해서 수리오팔로 총재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바 있고요. 베카베당도 무하마인 이스칸다르 총재를 앞세워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바짝 다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파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습 갈라 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2번 중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가운데 3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골가르당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도에노 전 대통령의 아들 아구스도 조코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적이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5명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조코위 대통령이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북한 김영철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서울발 외신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8개 선박과 27개 회사에 대해서 더 강력한 북한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아주 우려를 표명하고 나왔습니다. 한편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46명이나 되는 해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 있는 북한 김영철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간, 미북 간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발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북한의 확고한 핵폐기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내 박디똔또 띠가블로 다운이란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및 직권남용 스캔들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바 있는 1차 구형 소식이 인도네시아에도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삼성과 롯데, SK 등으로부터 자신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권남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위보다는 김영란법으로부터 촉발된 경과를 나열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블라자란 다리 꼬레아, 즉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 분야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0시를 기해서 퍼르타미나 주유소 기름값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자바, 발리, 마두라 지역의 경우 퍼르탈라이트 기름의 경우 리터당 7,900루피아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또 퍼르타막스 기름은 8,900루피아, 퍼르타막스 터보는 1,100루피아, 그 다음에 덱슬라이트 기름은 8,100루피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들쭉날쭉하게 올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휘발유의 경우는 6,450루피아, 그리고 솔라르는 5,150루피아, 종전 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기름과 정부 보조금 기름값의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유소 어디를 가든지 프리미엄 기름을 넣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 정책의 일환으로 10만 헥타가 넘는 신규 농지 조성 사업과 농업 기계화를 도모하는 등의 식량 자급 정책을 열심히 수행해 왔지만
지난달에 쌀을 25만 톤 이상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식량 자급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정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7일자 신문에 쌀 대신에 쉽게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식량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발해 보자는 기사가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푸아의 고구마, 우비죠. 갬빌리라고 하는 야생마, 달라스라고 하는 얌, 말루쿠에서 많이 나는 사구, 엔테베라든지 엔테테, 그리고 슬라웨시와 람풍에서 많이 재배되는 수수, 소금이죠. 또 중부자와의 동부자와, 족자 등에서 많이 재배하는 옥수수, 그 외에도 스마트라와 자바섬, 파푸아 등지에 널리 재배되고 있는 수꾼, 우리말로 빵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쌀 자급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탄수화물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쭈꾹 그냥, 그러니까 배만 좀 부르게 먹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소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단백질 식품으로 점차 대체되는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도 축산업이라든지 수산업을 장려하고 신규 농지의 확보보다는요, 농업기계화 산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또 자연스럽게 산업화로 변모해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요, 축산업, 그러니까 소라든지 돼지, 닭, 염소 등을 기르는 축산업과 그리고 내수면이라든지 해수면에서 기르는 양식업, 또 농수산업과 관련된 가공산업 분야에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볼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도전이 여기에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슬람 종교계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마제리스 울라마 인도네시아, 즉 인도네시아 칙령위원회 고문단 딘 삼수딘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공무원 월급에서 2.5%씩 일률적으로 떼내서 자카시라고 하는 일종의 헌금을 징수하는 그런 법을 종교부 장관인 룩만 하킴이 마련했는데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급여에서 자카스를 떼내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자카스를 강제로 떼내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람 5대 율법 중에 하나의 의무사항입니다. 기독교의 11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카스는 가난한 과부라든지 고아 등을 돕는 데 쓰이고 있는 헌금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서부자와 자카르타 그리고 자보데 따벡 위성도시 소식입니다. 오는 5월쯤에 마잘랑카의 건설 중에 있는 끄르타자티 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일반 도로 건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공항이 문을 열게 되면요, 자카르타 스카르노 하타 공항과 할림 공항 그리고 반둥 후세인 공항을 이용하던 약 4,600만 명의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분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장이 없는 중부자와의 뜨가리라든지 버칼롱안, 또 브레베스, 찔라짭 등으로 가는 승객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요, 마잘랭카로 가는 교통망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찌꺼포에서 빨리만으로 가는 찌빨리 고속도로가 이미 다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버카시에서 자카르타로 출근하려면요, 아주 심하게 막히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벽같이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3월 12일부터 버카시 바랏과 버카시 띠무르 톨 입구에서 자동차 번호 홀짝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홀짝제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타고 온 자가용을 메가몰이라든지 몰 메트로폴리탄, 버카시 사이버파크, 스타디온 파트리엇 버카시 이런 데다가 파킹토록 하고요.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로 스나얀 플라자까지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로 1차 심카드 자진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요, 단계별 블록이 시작되고요. 종국에는 완전 차단되게 될 것입니다. 1단계를 보면은 전화는 걸 수 없고요. SMS도 날릴 수는 없는데 그 대신 전화는 받을 수 있고 SMS는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물론 인터넷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왓츠앱이라든지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30일이 되어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4월 1일부터는 전화라든지 SMS는 받을 수 없게 되고 4월 30일이 지나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화와 SMS는 모두 중단돼 버리게 돼서 심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얼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인동포 소식인데요. 지난주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가 롯데 에버뉴에서 3.1절 행사를 가진 데 이어서 민주평통이 3월 1일 아침 똑같은 데서 3.1절 행사를 갖고 신년음악회와 통일강연회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3.1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국경일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한번 제대로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행사 내용도 보면요, 좀 더 숙고를 해서 3.1절과 아무 상관없는 콘텐츠라든지 통일 강연회 등은 빼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3.1절 기념행사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행사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전해봅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교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